파란 제라늄은 추리소설의 여왕 애거서 크리스티가 창조한 명탐정 미스 마플이 등장하는 단편 미스터리입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한 영국 시골 마을. 하지만 한 여인이 벽지 속 제라늄 꽃이 파랗게 변하면 죽음이 온다는 불길한 말을 남긴 채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저주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설계된 살인일까요? 마플은 작은 단서와 인간 심리에 대한 통찰을 통해 사건의 진실에 다가갑니다. 이 작품은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결국 이성적 추리로 진실을 밝혀내는 크리스티 특유의 매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벽지 속 제라늄이 파랗게 변하면 죽음이 찾아온다. 과연 그것은 저주일까요? 아니면 완벽한 살인 트릭일까요? 오늘은 애거서 크리스티의 미스터리 단편 파란 제라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내가 여기 왔을 때는 하더니 헨리 클리더링 경은 말을 멈추었다. 그를 초대한 여주인 미시즈 벤트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런던 경시청의 전 경찰국장은 자신의 옛 친구들, 세인트 메리 미드 근처에 살고 있는 벤트리 대령 부처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미시즈 벤트리는 손에 펜을 들고서 그날 저녁 만찬의 6번째 손님으로서 누구를 초대해야 될 것인지 방금 그의 조언을 구했었다. 그래서요? 작년에 여기에 오셨을 때 하며 미시즈 벤트리는 격려하듯 말했다. 혹시 미스 마플이란 분을 아십니까? 하고 헨리 경이 물었다. 미시즈 벤트리는 깜짝 놀랐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미스 마플을 아냐고요? 알고 말고요.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노처녀죠. 참으로 좋은 분이죠. 하지만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에요. 제가 바로 그분을 만찬에 초대하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놀라셨나 보죠? 사실 약간 놀랐어요. 거의 생각지도 못해본 일이거든요. 설마 경께서. 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년에 내가 여기 왔을 때 우리는 미해결의 사건들을 토론하곤 했어요. 우린 전부 5명 내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소설가 레이몬드 웨스트가 그것을 시작했지요. 우린 각자 자신은 알고 있지만 다른 아무도 그 답을 모르는 이야기를 제출했어요. 누가 진실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는 일종의 추리력 연습으로 생각했지요. 그래서요?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말처럼 우린 미스 마플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건 거의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린 아주 예의 바르게 처신했죠. 그 노마님의 감정을 상하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매번 그 노부인이 우리를 이겼으니 말이죠. 정말요? 그럼요. 집을 찾아 들어가는 비둘기처럼 진실을 꼭 집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군요. 아니, 그 마플 여사께선 세인트 메리 미드 밖으론 한 발자국도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아, 네. 하지만 그분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오히려 그분에겐 인간의 본질을 관찰할 수 있는 그대로를 현미경으로 보듯이 말입니다. 무한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지요. 일리가 있는 말씀 같군요. 하고 벤트리 부인이 수긍했다. 누구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째째한 일면에 대해선 다소나마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로 우리를 오싹해 하는 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만찬 후에
아더의 유령 이야기를 가지고 그분을 한번 시험해 봐야겠군요. 그분이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주신다면 참으로 고맙겠어요. 난 몰랐는데 아더가 유령을 믿습니까? 아니요. 그는 믿지 않아요. 그러기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 일은 그의 친구 중 하나인 조지 프리차드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죠. 불쌍한 조지에겐 정말로 비극적인 일이에요. 이 이상한 이야기는 사실이거나 아니면 뭐죠? 벤트리 부인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1, 2분 뒤에 그녀는 엉뚱한 얘기를 했다. 아시겠지만 전 조지를 좋아해요. 누구나 좋아해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거 봐요. 헨리경은 고개를 거덕거렸다. 사람들이 저지른 이상한 짓거리에 대해선 벤트리 부인보다 그가 더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날 저녁 벤트리 부인은 만찬 식탁을 둘러보다가 대부분의 영국 식당처럼 식당이 몹시 추웠기 때문에 모두들 그녀가 떨고 있는 것처럼 약간씩 떨고 있었는데 시선을 자기 남편 오른쪽에 몸을 꼿꼿이 웃치고 앉아있는 노인에게 고정시키게 된 것이다. 미스 마플은 검은 레이스 장갑을 끼고 있었다. 어깨엔 삼각형의 오래된 레이스 쇼를 두르고 있었고 또 다른 레이스 천이 흰 머리를 덮고 있었다. 그녀는 나이 지긋한 의사 닥터 로이드에게 구인번과 교육구 내 간호양성소의 의심스러운 결점에 대해서 활기차게 얘기하고 있었다. 미시즈 벤트리는 새로움 감탄했다. 그녀는 심지어 헨리경이 교묘한 농담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그런 농담을 할 하등한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도대체 그가 말한 것이 사실일 수 있을 것인지 그녀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 옮겨가서 붉은 얼굴에 딱 벌어진 어깨를 하고 있는 자기 남편에게로 가서 애정을 듬뿍 담은 멈췄다. 그는 아름답고 인기 있는 여배우 제인 헨리에게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보다 무대 밖에서 훨씬 더 아름다운 제인은 매우 큰 파란 눈을 뜨고서 신중하게 간격을 두고 중얼거리듯 대꾸했다. 정말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참으로 놀랍매러. 그는 말에 대해선 아는 것이 전혀 없었고 관심도 없었다. 아더, 벤트리 부인이 말했다. 당신은 가연한 제인만 정신 사납게 괴롭히고 있어요. 말 따위는 내버려 두고 대신 그에게 당신의 그 유령 이야기나 해드리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조지 프리차드 말이에요. 뭐라고, 덜리? 그거? 하지만 넌 모르는. 헨리경께서도 그걸 듣고 싶어 하세요. 오늘 아침에 그거에 대해 약간 얘기해 드렸거든요. 그거에 대한 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난 유령 이야기 참 좋아해요. 벤트리 대령은 머뭇거렸다. 난 초자연적인 것을 별로 믿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중에 조지 프리차드를 알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예요. 그의 부인은,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불쌍한 분이었죠. 특히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그 부인이 생전에 조지에게 이렇다 할 편안한 시간을 주어 본 적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녀는 반환자나 마찬가지였고 실제로 어딘가가 잘못돼 있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든 그녀는 그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했어요. 변덕스럽고 가혹하고 떼거리를 쓰는 여자였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불평만 늘어놓았죠. 조지가 자신의 손발이 되어 시중 들어주길 바랬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언제나 잘못되었다는 거고 그로 인해 그는 욕을 먹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웬만한 남자 같으면 진작 손도끼로 그녀의 머리통을 까부셨겠죠. 이버 털리, 그렇지 않소? 참으로 끔찍한 여자였어요. 벤트리 부인이 확신 있게 말했다. 만약 조지 프리체드가 그 여자의 머리통을 손도끼로 까부셨다 해도 배심전이 여자라도 당당히 무죄석방 됐을 거예요. 이 사건이 시작된 경위는 난 모릅니다. 조지도 그 점에 있어서 모호한 편이에요. 내 추측은 미시즈 프리차드가 점쟁이나 손금장이, 천리안 등 그런 부류라면 무엇이든 항상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조지는 상관없었어요. 그녀가 만약 그런 것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대로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불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집에는 병원 간호부들이 항상 줄을 이어 들락날락했는데 미시즈 프리차드가 의뢰껏 주일만 되면 그 간호부들에게 불만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간호원이 점심은 재주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미시즈 프리차드는 한동안 그녀를 몹시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녀와 사이가 틀어져 그녀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녀는 다시 전에 자신을 간호하던 다른 간호원을 불러들였는데 좀 더 나이가 들었고 신경성 환자를 다루는데 경험도 있고 기술도 있었습니다. 이 간호부 코플링은 조지의 말로 아주 고상한 여자였어요. 교양 있게 이야기할 줄 알고요. 그녀는 프리차드 부인의 발끈하는 성질과 신경 발작증을 완전한 무관심으로 견디어냈습니다. 프리차드 부인은 언제나 2층에서 점심 식사를 했으며 조지와 그 간호원이 오후를 보낼 계획을 세우는 것도 보통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간호원의 외출 시간은 2시부터 4시까지였는데 말 그대로 순전히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조지가 오후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고 싶다고 하면 그녀는 때때로 5시의 차 시간 이후에 자기 시간을 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녀가 골더지 그린을 입는 언니한테 가야 되니까 조금 늦게 돌아올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의 얼굴은 침통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골프를 한 라운드 칠 계획을 해두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간호부 코플링은 그를 안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둘 중 아무도 찾지 않을 거예요, 프리차드 씨. 그녀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부인께선 우리보다 훨씬 재미있는 동료를 갖게 되실 거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잠깐만요. 간호부 코플링의 두 눈은 전보다 더욱 반짝거렸습니다. 똑바로 알려드려야죠. 자리다. 미래의 심령 예언자. 오 하느님, 조지는 신음을 내뱉었어요. 또 새 얼굴이죠? 전혀 새 사람이에요. 제가 알기론 저의 전임자 카스테이지 간호원이 보낸 사람이지요. 부인께선 아직 그녀를 만나시지 못했어요. 저한테 편지를 쓰게 하셔서 오늘 오후로 약속을 정하셨죠. 어쨌건 간에 난 골프나 치러 가겠소. 라고 말하며 조지는 미래의 예언자 자리다에게 최상의 호의를 품고서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프리차드 부인이 몹시 흥분돼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병상에 누워 있었고 손에 각성제 병을 쥐고서 수시로 코에 갖다 대고 있었습니다. 조지, 이 집에 대해 내가 뭘 했어요? 집에 딱 들어선 순간부터 뭔가가 잘못돼 있다고 느꼈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언제나 그러잖아. 라고 대꾸하고 싶은 것을 꾹 참으면서 조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는구려.
당신은 나랑 관련된 일은 무엇이든지 결코 기억하는 법이 없어요. 남자들은 모두 유별나게 무감각하거든. 하지만 정말로 당신은 그 중에서도 특히 둔감한 것 같아요. 오, 제발, 여보 메리. 그건 너무 심한 것 같구려. 어쨌든 당신에게 말했듯이 이 여자도 금방 알아챘단 말이에요. 그녀는 실제로 새하얗게 질렸단 말이에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저 문으로 들어설 때 말이에요. 그리고는 말했죠. 이 집엔 악이 도사리고 있어요. 악과 위험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주 현명하지 못하게도 조우지는 너털웃음을 지었지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엔 돈을 치른 값을 톡톡히 얻어낸 셈이로구만. 그의 아내는 눈을 감고서 각성제 병에서 코를 한 번 크게 들이셨습니다. 어쩜 날 저렇게 미워하다니. 내가 죽어가도 당신은 날 조롱하며 웃어댈 거예요. 조우지는 그렇지 않다고 항변했고 1, 2분 뒤에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웃어도 좋아요. 하지만 난 내 얘긴 다 해야겠어요. 이 집은 분명히 나에게 위험해요. 그 여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리다에 대한 조우지에 가졌던 이전의 도의적인 감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변덕이 자기 아내를 사로잡게 되면 아내는 능히 새 집으로 이사 가자고 졸라대고도 남음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그 여자가 뭐라고 했소? 하고 그는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많이 말해줄 수 없었어요. 몹시 심란해 있었으니까요. 한 가지는 말했죠. 내가 제비꽃을 몇 송이 글라스에 꽂아두었는데 그녀는 그것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것들을 없애요. 파란 꽃은 안 돼요. 파란 꽃은 절대 들여놓지 마세요. 파란 꽃은 당신에게 치명적인 꽃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도 알지요? 하고 프리차드 부인은 부언을 했습니다. 내가 늘상 당신에게 파란색은 왠지 불쾌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던 것을 말이에요. 파란색에 대해선 난 본능적으로 일종의 어떤 경고 같은 걸 느껴요. 조우지는 그녀에게 그녀가 이전에 그런 말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신비스러운 자리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었습니다. 프리차드 부인은 즐겁게 묘사했습니다. 검은 머리인데 귀 위에 똘똘 말아 붙인 거예요.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눈 주위에 짙은 검은 테를 그려 놓았어요. 입과 턱 위에 검은 베일을 둘렀고요. 두드러진 외국 사투리로 노래하는 음성으로 말했는데 스페인 사투리였나 봐요. 그야말로 온통 상습적인 장사도구뿐이로구만. 하고 조우지가 유쾌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즉시 눈을 감았습니다. 몹시 편치 않아요. 배를 눌러 간호원을 좀 불러주세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몰인정한 태도에는 속이 뒤집혀져요. 간호부 코플링이 조우지에게 온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부인께 좀 가보시겠어요? 마음을 몹시 심란케 하는 편지를 한 통 받으셨어요. 그가 가보니 아내가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읽어보세요. 하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조우지는 읽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지독히 나는 종이 위에 쓴 편지였어요. 그리고 필재도 크고 검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봤어요. 너무 늦기 전에 경고를 받으세요. 만어를 조심하세요. 파란 앵초는 경고를 의미합니다. 파란 접꽃은 위험을 의미합니다. 파란 제라늄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웃음이 막 터지려 하는 순간 조우지는 간호부 코플링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경고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는 다소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마 당신을 놀라게 주려나 봐요, 메리. 여하튼 변에 파란 앵초나니 파란 제라늄이나 하는 것은 없어. 하지만 프리차드 부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운명할 날이 정해졌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간호부 코플링은 조지와 함께 층계장으로 나왔지요. 모두 바보 멍텅이 꼬리들이여 하고 그는 불쑥 내뱉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간호부의 말투에는 뭔가 그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놀란 눈초리로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죠, 간호부. 당신이 미신을 믿지는... 네, 그래요, 프리차드 씨. 미래를 점친다는 것 따위는 믿지 않아요. 허튼 수작이죠. 저를 당황케 하는 것은 이 일이 뜻하는 바 때문입니다. 점쟁이들은 보통 자기들이 획득할 수 있는 것인 무엇이든 취하려고 애쓰지요. 하지만 이 여자는 자신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하나도 없는데도 프리차드 부인을 놀라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뭐죠? 프리차드 부인은 자리다에게 뭔가 약간 끌리는 구석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요? 하지만 저는 바로 그것이 싫어요, 프리차드 씨. 그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미처 몰랐구려, 간호부. 미신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일이 수상하게 돌아갈 때는 그걸 알아보지요.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로부터 대략 나흘쯤 뒤였습니다. 그 사건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프리차드 부인의 집에 대해 좀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건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벤트리 부인이 말을 가로막았다. 그 방은 이러한 신직 벽면지들 중 하나로 도배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는 일종의 녹색 화단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꽃들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효과는 정원에 있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물론 꽃들이 모두 제 기능을 못하는 것들이지만요. 제 말은 단지 그것들이 모두 동시에 만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밀성을 기하할 정연화적 열정에 빠지도록 조심해요, 돌리. 하고 그녀의 남편이 말했다. 당신이 열렬한 정연화가라는 것은 우리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아무튼 그것은 우스꽝스러운 짓이에요. 하고 벤트리 부인은 불어냈습니다. 블루벨, 삼수색꽃, 루핀, 접꽃 등 이런 것들을 모두 한데 모아놓는 것이요. 극히 비과학적인 짓입니다. 얘기를 계속 진행시켜 보시죠. 그러니까 이 한 묵텅이의 꽃들 중 앵초꽃이 있었는데 노란색과 연핑크색 앵초가 때를 지어 있었고 그리고 계속하세요, 아더. 이건 당신의 얘기니까요. 벤트리 대령이 얘기를 떠맡았다. 어느 날 아침 프리차드 부인이 배를 난폭하게 불렀습니다. 가족들은 허겁지겁 달려갔죠. 위독한 줄 알고. 전혀 아니었습니다. 부인은 미친 듯이 병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른 꽃들의 한가운데 파란 앵초꽃이 한 송이 있었습니다. 어머나, 소름 끼쳐요. 하고 미스 헬리어가 말했습니다. 의문점은 그 파란 앵초꽃이 언제나 거기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이 조우지의 생각이었고 또한 간호원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리차드 부인은 결코 그러한 생각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그것을 본 적이 없고 어젯밤은 만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녀는 온통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난 바로 그날 조우지 프리차드를 만나서 그가 내게 그 얘기를 해주었어요. 하고 벤트리 부인이 말했습니다. 난 프리차드 부인을 만나러 가서 그런 건 다 별거 아니라고 최선을 다해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난 정말 걱정이 돼서 그 집을 나왔고 그리고 진 인스토우를 만나서 그녀에게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은 좀 이상한 여자예요. 그녀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녀가 온통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죠? 하고 말했어요. 그녀에게 나는 내 생각엔 그 여자는 정말 비정상적일 정도로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공포로 인해 실제로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진이 다음에 한 말 때문에 내가 약간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녀는 말하기를 글쎄요, 그것이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나요?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너무 냉정하게 지극히 사무적인 투로 말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나도 요즘 세태가 그렇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요. 무자비하고 노골적이고 하지만 그것이 결코 익숙치가 않는 거예요. 지는 나를 쳐다보며 다소 이상한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싫은가 보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에요. 프리차드 부인의 생명이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도 없다고요. 게다가 그것은 조지 프리차드에겐 지옥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아내가 공포에 몰려 죽어 없어지는 것이 그에게 있을 수 있는 최대의 경사가 될 거예요. 난 말했어요. 조지는 항상 그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잘해주는걸요? 그러니까 그녀가 그러더군요. 그래요. 그러니까 상을 받을 만하죠. 가엾으니. 그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조지 프리차드 말이에요. 최근에 나간 간호원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 예쁜 간호원 말이에요. 그 여자 이름이 뭐였더라? 카스테어지였지. 그 여자와 그 부인 사이에 벌어졌던 소동의 원인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때 난 진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듣기 싫었어요. 물론 누구나 의심은 해봤겠지만. 벤틀리 부인은 의미심장하게 말을 멈췄다. 물론 그렇죠. 하고 미스 마플이 침착하게 말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의심을 하죠. 미스 인스토우는 예쁘게 생긴 아가씨인가요? 아마 골프도 치겠죠? 네, 못하는 게임이 없어요. 그리고 잘생긴 얼굴에 매력적인 용모를 하고 있고 아주 희고 건강한 피부에 아름답고 침착한 푸른 눈을 갖고 있죠. 물론 우리들은 언제나 그녀와 조지는 제 말은 사정이 좀 달랐었더라면 그 두 사람은 서로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왔었죠. 그리고 그 둘은 친구였나요? 하고 미스 마플이 물었다. 그럼요, 대단한 친구였죠. 여보 돌리, 내가 내 얘기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소? 하고 벤틀리 대령이 호소하듯 말했다. 아더는 그 유령 얘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고 벤틀리 부인이 단념하듯 말했다. 난 그 나머지 이야기를 조지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하고 대령은 계속했다. 다음 달 하순경에 프리차드 부인이 몹시 질겁을 당했다는 데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녀는 달력에다 달이 만월이 되는 날짜를 표기해 두었다가 그날 밤에 간호원과 그리고 조지를 자기 방에 불러 그 벽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시켰죠. 연분홍색 접합꽃과 빨간 접합꽃은 있었지만 파란색은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지가 그 방을 나왔을 때 그녀는 방문을 잠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커다란 파란 접합꽃이 있었죠. 하고 미스 헬리어가 즐겁다는 듯이 말했다. 바로 맞았어요. 하고 벤틀리 부인이 말했다. 아니 어야쁜간 거의 맞은 셈입니다. 그녀의 머리 위로 바로 있던 접합꽃 한 송이가 파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조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놀라면 놀란 만큼 그는 그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죠. 누군가 실제로 짓궂은 장난을 하고 있다고 그는 고집했습니다. 그는 문이 잠겨 있다는 증거와 프리차드 부인이 그 변화를 발견하기 전에 어느 누구도 심지어 간호부 코플린까지도 그 방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그 일은 조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뒤죽박죽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 집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낭생 처음 초자연적인 것을 믿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아내에게 굴복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메리가 바보 같은 생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게 다 말도 안 되는 허튼 수작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음 달은 신속히 지나갔습니다. 프리차드 부인은 생각보다 항의를 적게 했습니다.
내 생각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미신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제3, 제4 이렇게 되뇌었죠. 파란 앵초는 경고, 파란 접합꽃은 위험, 파란 제라늄은 죽음, 그리고는 누워 자기 침대 가장자리에 있는 한때의 연분홍색 빨간 제라늄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모든 일이 매우 신경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간호원도 전염되었습니다. 그녀는 만월이 되는 이틀 전에 조지에게 와서 제발 프리차드 부인을 데리고 가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조지는 화를 냈습니다. 그 막 나갈 벽시간의 모든 꽃이 다 파란 악력이 된다고, 아무도 죽일 순 없어 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충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왔다는데. 말도 안 돼 하고 조지는 말했죠. 조지는 항상 약간 고집스런 데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조종할 순 없죠. 내 생각엔 그 변화들을 모두 자기 아내가 직접 일으킨 것이라 따라서 그것은 모두 그녀의 어떤 병적인 히스테리에서 세운 계획이 아니었는가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간에 그 운명의 밤이 다가왔습니다. 프리차드 부인은 평상시처럼 방문을 잠갔습니다. 그녀는 아주 평온했습니다. 거의 숭고하다고 해도 좋을 마음 상태였죠. 간호원은 그녀의 상태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흥분제, 스트레키닌을 한 대 놓아주고 싶었지만 프리차드 부인은 거부했습니다. 내 생각엔 어떤 면에선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지는 그렇다고 그랬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일에는 묘한 마력이 작용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배를 난복하게 울려대는 일이 없었습니다. 프리차드 부인은 보통 8시쯤 일어납니다. 8시 30분에도 그녀로부터 아무런 기척이 없자 간호원이 문을 크게 두드렸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녀는 조지를 데리고 와서 문을 부수고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끌을 사용해서 문을 부셨지요. 침대 위에 꼼짝도 않고 있는 모습을 보자 간호부 코플링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조지를 시켜 전화로 의사를 불러오도록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프리차드 부인은 죽은 지가 몇 시간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각성제병은 침대 위에 그녀의 손 옆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그녀 옆에 있는 벽에는 연분홍색 빨간 제라늄 한 송이가 선명한 푸른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하고 미스 헨리어가 몸서리쳐 말했다. 헨리 영은 낯을 찌푸리고 있었다. 세부 사항으로 더 부과할 것은 없나요? 벤틀리 대령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나 벤틀리 부인이 자빠르게 말했다. 가스요. 가스가 어떻게 됐나요? 헨리 영이 물었다. 의사가 도착했을 때 가스 냄새가 약간 났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는 벽난로의 가스고리가 아주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금 열려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순 없었어요. 프리차드 씨와 간호원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알아차렸나요? 간호원은 약간의 냄새를 맡았다고 말했어요. 조지는 가스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했죠. 하지만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그는 이상한 느낌이 들고 압도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충격의 탓으로 돌렸고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가스 중독 문제는 없었습니다. 냄새를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어요. 아시다시피 하인들이 귓결에 엿들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프리차드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그가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간다 해도 그가 조롱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등이죠. 그리고 훨씬 더 최근의 얘기들도요. 어느 날 그녀는 그가 그 집을 떠나기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지요. 아무튼 좋아요. 내가 죽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인 건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아주 운수사납게도 바로 전날
그는 정원 통로에 뿌릴 제초제를 섞고 있었습니다. 젊은 하인 중에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봤고 나중에 그가 자기 아내에게 따끈한 우유를 갖다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문은 퍼지고 더욱 커졌습니다. 의사는 사망 증명서를 발부했지요. 어떤 용어로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쇼크, 졸도, 심장마비 등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의학 용어였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그 불쌍한 여자가 무덤에 들어간 지 한 달도 못 돼서 시체 발굴원이 제출됐고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검시 결과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었지요, 아마? 하고 헨리견이 침통하게 말했다. 떼지도 않은 굴뚝에 연기난 사건이었지요. 사건 전체가 정말로 괴상하기 짝이 없어요. 하고 벤트리 부인이 말했다. 예를 들어 그 점장이 자리다 말해요. 그 여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소에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여자가 딱 한 번 나타났지, 그것도 느닷없이 말이야. 하고 그녀의 남편이 말했다. 그리곤 완전히 종적을 감춰버렸어. 느닷없이. 이게 딱 맞는 표현이군.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하고 벤트리 부인이 계속했다. 그 여자를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진 귀여운 간호부 카스테어즈조차도 그 여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쳐다보았다. 이거야말로 수수께끼 같은 얘기군. 하며 닥터 로이드가 말했다. 추측할 수 있겠지. 하지만 추측을 하려면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프리체그 씨가 미스 인스토우하고 결혼을 했나요? 하고 미스 마플이 물었다. 이제 와서 그걸 왜 물으시죠? 하고 헨리경이 질문했다. 미스 마플은 유순한 푸른 눈을 크게 떴다. 내가 보기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고 말했다. 그들이 결혼했나요? 벤트리 대령이 머리를 가로저었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일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벌써 18개월이 됐어요. 그들은 서로 자주 만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하고 미스 마플이 말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저와 같은 생각이시군요. 하고 벤트리 부인이 말했다. 여사께서도 이봐요, 돌리. 하고 그녀의 남편이 말했다. 그건 온당치 못해요. 당신이 말하려는 것, 말이야. 일말의 증거도 없이 사람들을 비난하려 하지 만다고. 너무 그렇게 남자티를 내지 말아요, 아더. 여하간에 이건 모두 우리들끼리니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순전히 나 혼자서 하는 엉뚱한 공상인데 아마 어디까지나 아마예요? 진 인스토어가 점장이로 변장한 것인지도 몰라요. 아시겠어요? 장난삼아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녀가 고의적으로 해를 끼치려 했다고는 결코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그녀가 실제로 그러한 짓을 했고 또 프리차드 부인이 공포로 인해 절명할 정도로 어리석은 여사라면 어때요? 마플 여사께서 말씀하려던 것이 그런 것이었나요? 아니요, 부인.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만약 내가 누굴 죽이려 하면 물론 그런 일을 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어요. 아주 흉악한 짓인데다가 더욱이 난 죽이는 건 심지어 나나니벌까지도 그놈이 죽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싫어요. 그런데 정원들은 될 수 있는 한 아주 인도적으로 해낸다고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무슨 말을 하던 중이었죠? 여사께서 누굴 죽이고 싶으실 경우 하고 헨리경이 일깨워 주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 난 결코 공포 하나만 믿고 앉아있을 순 없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기사에 난다는 건 나도 알아요.
그러나 그건 아주 불확실한 종류의 일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신경질적인 사람도 남들이 실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담대한 법이죠. 나 같으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빽할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세울 거예요. 마플 여사, 간담이 서늘하시는군요. 여사께서 절 해치고 싶은 마음이 결코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사의 계획은 아주 빈틈없을 테니까요. 헨리경이 말했다. 그런 흉직한 일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도 하지 않겠다고 앞서 분명히 밝혀둔 걸로 아는데요. 그래요. 난 단지 나 자신을 어떤 특정인의 입장에 놓아 보여던 것 뿐이에요. 조지 프리차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벤트리 대령이 물었다. 난 결코 조지가 그랬으리라곤 믿고 싶지 않아요. 아시겠죠? 비록 간호사가 그렇게 믿는다 해도 말이에요. 한 달 뒤쯤 시체 발굴하던 때에 난 가서 그녀를 만나봤습니다. 그녀도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사실상 그녀는 아무 말도 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가 조지에게 어느 정도 그녀의 아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녀의 생각이 그렇게 틀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알아두실 것이 간호사들은 종종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말을 할 수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하지만 알고는 있죠. 헨리경이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자, 마플 여사. 하고 그는 설득력 있게 말했다. 공상에 잠겨 있으시군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미스 마플은 흠칫 놀라더니 얼굴에 홍조를 띄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 구역 내에 있는 간호원 양성소에 대해 잠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난제지요. 파란 제라늄 문제보다 더 어렵습니까? 그건 사실은 앵초꽃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미스 마플이 말했다. 내 말은 벤트리 부인께선 그것들이 노란색과 연분홍색이었다고 말씀하였어요. 만약 파란색으로 변한 것이 연분홍빛 앵초꽃이었다면 얘기가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것이 만약 노란 앵초꽃이었다면 그것은 연분홍빛 앵초였어요. 하고 벤트리 부인이 말했다.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들도 모두 미스 마플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사건은 해결된 것 같군요. 하고 미스 마플이 말했다. 그녀는 유감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리고 나나니벌의 계절이니 뭐니 하는 문제들도 그리고 물론 가스 문제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마을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떠올랐나 보죠? 하고 헨리경이 말했다. 비극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고 미스 마플이 말했다. 그리고 분명히 범죄에 관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구내의 간호원 양성소와 관련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약간의 문제점들이 생각난 건 사실이에요. 결국 간호원들도 인간이니까요. 더구나 품행이 몹시 방정해야 하고 그 불편하게 짝이 없는 칼날을 달고 다니며 가족과 그렇게 따로 떨어져 함께 지내게니 어때요? 때때로 사건이 발생한다 해서 놀라실 수 있겠어요? 헨리경에게 여광이 비춰졌다. 간호부 카스테아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간호부 카스테아즈가 아니에요. 간호부 코플링이죠. 아시겠지만 그 여자는 전에 그 집에서 일한 적이 있었고 게다가 프리차드 씨에게 상당한 관심이 쏠려 있었죠. 여러분이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아주 매력적인 남자니까요. 아마도 그 가엾은 여자는 생각하기를 왜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그 여자는 미스 인스토우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따라서 물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녀의 마음은 돌변해서 그에게 적대감을 품게 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해코지는 다 하려들게 된 거예요. 물론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것은 사실은 그 편지 때문이었죠. 그렇지 않나요? 무슨 편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녀는 프리차드 부인의 요청에 따라 그 점장이에게 편지를 썼고 그 점장이는 왔습니다. 분명히 그 편지에 대한 응답으로. 그런데 나중에 그 주소에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게 밝혀졌지요. 따라서 이것은 이 사건에 가노브 코플링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편지를 쓰는 신용만 했을 뿐이에요. 따라서 그녀 자신이 바로 그 점장이었다는 것보다 더 타당한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그 편지와 관련된 요지를 전 전혀 파악하지 못했군요. 하고 헨리경이 말했다. 물론 그건 참으로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녀로서는 꽤나 대담한 처사였지요. 하고 미스 마플이 말했다. 왜냐하면 프리차드 부인이 변장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알아볼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럴 경우 물론 간호원은 장난이었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었지요. 아까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고 헨리경이 물었다. 만약 여사가 그 특정인이었다면 공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진 않을 거라는 말씀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고 미스 마플이 말했다. 그래요. 내 생각엔 그 경곤이 파란 꽃이니 하는 것들은 바로 군사용어로 빌리자면 위장 전술이죠. 그러면 진짜는요? 역시 하며 미스 마플이 사과하며 말했다. 나나니벌의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군요. 불쌍한 것들,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지요. 그것도 되게 화창한 여름날에 말이에요. 그런데 정원사가 물병 속에 시아노칼륨을 넣고 흔드는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이 어쩌면 그렇게도 각성제와 비슷하게 생겼나 하고 생각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각성제 병에 넣어 진짜와 바꿔쳤다면 그러니까 그 불쌍한 여자는 각성제 사용에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것들이 그녀의 손 옆에서 발견되었다고 여러분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프리차드 씨가 의사에게 전화를 걸러간 사이에 그 간호원이 그것을 진짜 병과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몬드 냄새가 조금이라도 날까봐 그것을 감추고 또 누군가 이상하다고 느낄까봐 그에 대비하여 가스를 조금 틀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시안화는 시간만 경과하면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다고 항상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물론 내 생각이 틀렸는지도 모르고 그 병 속에 있는 물질이 전혀 다른 것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미스 마플은 약간 숨이 차서 말을 멈췄다. 제인 헬리어가 몸을 앞으로 내밀며 물었다. 하지만 파란 제라늄과 그 밖의 꽃들은요? 간호원들은 항상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다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즐거운 얘기는 아니니 이 얘기는 길게 하도록 하지 맙시다. 사실 나도 간호원 일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녀는 살짝 얼굴을 붉혔다. 파란색은 산을 가하면 빨간색으로 변하고 빨간색은 알칼리를 가하면 파란색으로 변하죠. 빨간 꽃 위에다가 빨간 리트머스 종이를 붙여주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가엾은 여자가 각성제를 사용할 때 강력한 암모니아 가스가 그 꽃을 파란색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말 아주 기발한 착상이에요. 물론 그 제라늄 꽃은 그들이 처음 그 방에 뛰어들었을 때는 파란색이 아니었죠. 나중까지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간호원은 병을 바꿔칠 잠시 동안 염화 암모늄을 그 벽지에 갖다 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마치 거기 계셨던 것 같아요, 마플 여사. 하고 헨리경이 말했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가엾은 프리차드 씨와 그 아름다운 아가씨, 미스 인스토우예요.
아마 두 사람은 서로 의심하며 가까이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짧은데, 미스 마플이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헨리 경이 말했다. 실제로 제게 해결책이 하나 있으니까요. 간호원 하나가 자기에게 유산을 물려준 노인녀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각성죄와 바꿔친 시아노칼륨으로 그런 짓을 했죠. 간호부 코플린이 똑같은 속임수를 다시 써먹으려 했던 거예요. 미스 인스토우와 프리차드 씨도 이제 사건의 진상에 대해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잘된 겁니까? 물론 방금 들은 그 살인사건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몹시 슬픈 일이고 세상에 악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일이고요. 그리고 일단 빠지기만 하면 그러고 보니 마을의 간호원 양성소에 대해 로이드 박사님과 나누던 얘기를 마저 끝내야 되겠네요.